자,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기념식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유월항쟁 계승사업회 이사 박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9년) 전 오늘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는 독재 권력을 종식시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상당에서는 민족 해방에 대한 42번째 의식을 알리는 타종 42번을 울리면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내걸고 신부님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39주년 시민 유월항쟁 기념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회는 없는데요. 그 식순회 아마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왔던 대로 민주 열사들, 민족 해방 열사들,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 민주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노동해방을 위해서 산하에간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통상적으로 묵념 다음 해왔습니다만 맨 마지막 순서에 우리 결의를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평화 기도를 우리 이곳 전국 정의평화 평화 사재단 신부님들과 함께 평화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평화의 기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점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돌봄을 입으며 누구도 따돌림 당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온 세상이 우리 것입니다. 배고픈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슬픈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먹이는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는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한 이들과 함께 우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억울함과 분노에 울부짖는 이들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깨져 버림받는 이들을 편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서 독서는 요한의 묵시록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귀 기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항쟁 39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묵시록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오늘 함께 읽고 들으신 성경, 성서 말씀 묵시록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아주 강해 보였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39년 전 1987년 6월에도 이 땅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눈물, 억압과 폭력에 맞서 싸우던 젊은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곳 서울 대성당, 성공의 서울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대성당은 시위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은 긴급히 모여 성당 입구를 지키며 경찰들이 들이닥치지 못하게 하였고 성당 안으로 피신해 온 젊은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성당은 두려움 속에 있던 피신한 사람들에게 또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성공의 청년들의 노래와 기도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39년 전 굉장히 용감한 신부님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특별히 용감해서라기보다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곁에 계시고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뭘 되게 잘했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기억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39년 전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와 정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대성당이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 속에서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희망을 성찰하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어둡고 피곤에 지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제 우리 안팎의 악한 것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하느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비오니 육신민주 항쟁을 비롯해 민의와 역사를 거스르는 독재에 맞서 모든 이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다가 생사를 달리한 분들, 그 사건으로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치고 상한 분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또한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느님의 깊고 섬세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일상은 물론 이 나라와 전 세계로 이어지도록 억압과 착취, 국가폭력과 전쟁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란 숨결을 깊이 호흡하며 더욱 큰 지혜와 용기,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답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앞선 이들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같고도 다른 불평등과 소외에 저항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존재와 자리까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흘러 넘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과거의 6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건 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애써 지켜온 민주주의가 좀 더 확장되고 촘촘해져 더 많은 이들의 민주주의로 이어지도록 계속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임을 힘써 외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기도와 위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가장 무력하고 무능하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편드시나이다.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편드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과 분노로 울부짖는 사람들을 주님이 편드시나이다. 이 시간 편드시는 주님의 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작고 연약한 이를 편드시는 창조주와 진짜 싸움꾼이신 그리스도와 위로의 눈물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기념 영상을 보는 순서인데요. 영상기기를 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대한 여정에 대한 영상을 듣고 이어서 바로 이소선 합창단의 6월의 내려와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공연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그것을 반드시 정치해야만 합니다. 시민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것을 반드시 정치해야만 합니다. 시민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가 아닙니다. 말고 이 자리를 지킵시다. 임기 중 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와서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찰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세진 열사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나긋러진 후회야 들리지만 내가 꼭 느껴봐온 지키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이 따뜻하기 전에 기다리지만 따뜻해서 우리의 거치기를 어서 오는 미래와 더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생각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내일을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 나도 함께하는 거야 한심한 난 나의 세계 주문 피청구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한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을 알 수 없는 미래와 더 아프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꺼지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스쳐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나를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한결의 깃발 앞서 나가니 너와 나 함께 행진하리라. 너의 노래 깃발이 온 세상을 덮고 붉은 새벽빛이 우리가 문득 서는 새날을 외치니 일어서자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거둔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스쳐내 외친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우리 도생 속 웃음사 강제와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남겨라.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남겨라.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별이 우리의 남겨라. 서로 이어나가리. 하늘을 이고 그에 인해서 땅을 이고 너희의 선생으로 뭉치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선언하며 오나라리라.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수천만 민중 진실을 세워 정의와 이성 손에 던지고 강철의 군대 전진하리라. 불처럼 변화하 여성들 여기에 민중을 끌고 앞장서라. 우리 도생 속 웃음사 강제여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남겨라.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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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자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거둔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스쳐내 외친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스쳐내 외친 파도로 일어나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공연을 해주신 우리 이소선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지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 소개해야 될 분들이고 소개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래서 순서지에 이런 부분들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갔던 우리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저기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을 비롯한 유가족협의회 어머님 아버님들 저기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건강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예. 이어서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월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인 문국주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볼 때는 금년부터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형식적으로나 또 내용 면에서 또 진일보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참석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단체, 이걸 좀 넓히자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팜플렛을 보시면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인천의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그리고 이한열 기념사업회,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건 매번 이렇게 같이 해왔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그리고 여기까지가 금년에 들어왔고요. 전대협 동회,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여기는 매년 저희들하고 같이 해왔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총회 3월 달에 총회를 거치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 모습에 머물러야 되겠는가. 특히 아까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참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 어떻게 보면 6월항쟁 때 그 정신으로 새롭게 우리 계승사업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주년이 되죠. 6월 민주항쟁이 40주년 사업을 금년부터 준비를 좀 하자. 그래서 중점은 청년 세대와의 대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확장을 못하는 어떤 대중 노선으로 이렇게 천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고 우리 계승사업회는 청년과의 대화 이 부분을 내년 40주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에 이렇게 같이 할 때 저희들이 매번 성공회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만은 성공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아침에 추모와 평화와 기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요. 또한 오늘 김장환 주교님이 기념사를 또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열 신부님은 안 오셨는데 김재열 신부님은 우리가 여기 와서 기념식을 안 하면 참 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념식을 성공해 와서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더욱이나 성공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정의평화사재단 그리고 또 주교님의 기념사 이렇게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 경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이민우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여기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의 민주주의 여정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저 포상을 여러 군데서 저 정부에서 포상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저분들이 저렇게 이끌어왔지. 민주화운동 시청가족협의회, 유가족협의회, 기독교 인권센터 등등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아마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오늘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역경을 딛고 여기에 섰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은국주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거는 여기 행사에도 보시지만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인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청년들을 향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정말 40주년이면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더 미래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더 확장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행사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하고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좀 그런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은, 여러분들이 투쟁했던 그런 거를 청년들에게 참 해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함께 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이사장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 39년 전 우리는 6월 항쟁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이나 독재 권력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윤석열 일당은 내란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온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섰습니다. 2년 전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느냐고, 또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느냐고,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이사장님이 청년들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사정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에 대한 이런 기억들을 올곧이 계승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계승되고 했을 때만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기념사를 듣겠는데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이신 우리 김장한 주교님을 모시고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김장환 주교입니다. 오늘 우리 60항쟁 발원지가 되었던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 여러 민주 시민들과 함께 기념식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맡은 순서가 기념사라는 건데 저희 성공회 예배 가운데 기념, 기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찬예 중에 예수님께서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기념, 기억의 의미가 뭘까? 저희는 신앙적으로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 어떤 감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재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기념식도 또한 39년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회상이 아니라 그때 함성, 그때 결의와 그때 어떤 외침이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져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 가고 아울러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많은 어떤 소외된 이들과 소수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동의 세상,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저도 그 모든 시대를 함께 해왔더라고요. 인천 5.3 사태부터 해서 60항쟁, 그 위에 모든 촛불혁명과 최근에 촛불 그 빛의 혁명까지 그 모든 역사의 순간을 함께 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민주를 향한 염원과 그 시대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계속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동력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곳 성공회 주교자 성당이 39년 전에 그런 역사의 한순간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대한성공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과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분단된 우리 조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또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상 모든 지구촌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장을 해주신 우리 주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이 주최 측의 한 사람인데 이게 좀 순서도 오타도 나고 좀 그랬네요. 다음은 기념사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유가족 회장님이신 장남수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인쇄지에는 박남수 회장님으로 지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남수 회장님의 기념사를 여러분의 박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협 회장 장남수입니다. 저 순서지에는 단체 이름도 맞지 않고 내 이름도 장이 아니고 박이네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민주시민입니다. 여기 오신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라고 전 세계가 지금 혹평하고 있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태어난 1941년 5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이런 분들 내보내죠.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바로 우리가 세계에서 일으키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고 이런 비극적인 나라라고 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는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들고 군사적으로는 6위권이랍니다. 이 정도로 나라의 힘이 커졌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불행하게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다 보니까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일본 때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일조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 이런 모순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4년도에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박근혜 퇴진운동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 유럽에 있는 열국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흑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30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했지만 광장 문화로 살아있는 권력을 내쫓아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걸 일어났다. 코로 대한민국이 300년 동안 민주주의했다는 유럽 열강, 자기네들보다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을 받으면서도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약하고 헛술한가, 이걸 12.3 내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누구라도 다시 쿠데타를 하고 정권을 휘잡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민주주의 우리 보완해서 잘 고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도 내란을 일으킨 이 세력들을 지지하는 이런 판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고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애국자고 민주 시민이지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한 단계 더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실 60항쟁 지금 29년이 됐습니다만 그때 3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주 튼튼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안 됐죠? 그래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한 발 한 발 하면서 개선해 나가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더 발전시킵시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지금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농성하시는 우리 그 유가족 그 어머니 아버님들인데요. 장남세장님은 지금도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1년 전에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내란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완전히 대승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토대는 상당히 약함을 보여줬습니다. 겨우겨우 당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목도했고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의 독재 권력 내란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견고했고 여전히 한쪽에서 꿈틀대고 있었고 힘이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또다시 실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소선 합창단에서 단결한 민족은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를 들었고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연대사인데요.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고 해서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우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연대사를 듣겠는데요. 진영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 대표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6월의 함성이 시작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날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몸소 실천해온 젊은 분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대표 진영종입니다. 오늘 연대사를 요청받았는데 제가 금방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6월 항쟁을 기리는 자리에 연대사는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 쾌거이고 모두가 주역이고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함께 이어나가야 하는 것인데 초청하는 자와 초청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주인이고 앞으로 이 정신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시비 걸려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라사라기보다는 6월 항쟁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그날을 기리며 우리의 다짐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항쟁 이후 비로소 우리는 대통령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때 벅찼던 경험이 떠오를 것이며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뽑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결합해서 6월 항쟁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전 시민적 항쟁의 결과 또 항쟁의 성과를 우리는 개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헌법 개정이야말로 그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는 그 헌법적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민주주의의 쾌거를 두 차례나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꿈은 꾸지만 실현하지 못할 시민혁명의 역사가 1987년 개정된 헌법을 기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은 모두 6월 항쟁의 결과물인 새로운 헌법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촛불혁명과 빛의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시민으로부터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이 있은 지 40년이 되어갑니다. 1960년 4월 혁명이 있고 박두진 시인은 아직 우리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6월 항쟁 이후 한순간도 민주주의의 깃발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두 차례의 탄핵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으로 우리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광장의 함성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동안 변화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4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더욱더 진전된 민주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성큼성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유랑쟁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저는 개헌으로 유월항쟁을 완성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이신 로리 주인님께서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로리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대사가,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연대사가 무겁게 성명서를 읽어야 되는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미리 힌트 좀 주시죠. 저는 87학번입니다. 87년에 대학생이 되어서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고려대학교에서 밤샘 토론을 했고 출정식을 마치고 종로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7cm 힐을 신고 종로와 명동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러고 나와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선배랑 같이 나왔는데 아까 저는 그 영상에서 지랄탄 소리 듣고 막 소스라치는 느낌을 다시 어쩜 그 39년 전인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오죠. 그 때문에 정말 눈이 돌아서 보도블럭을 깼던, 그렇게 운동의 현장으로 진입했던, 그래서 저는 책으로 운동을 배우기보다 거리에서 운동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지금 청년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여성단체연합도 저희 연합회는 아니고요.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저희 공식 명칭인데요. 87년에 생겼습니다. 40주년을 내년에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생태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올해 공동대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머리 하얀 대표를 저는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로 활동가로 일할 때에는 다 40대가 대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대표를 맡아야 하고 청년들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빛의 혁명 광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20대 여성 청년들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운동에 어떤 의지 하나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에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 민주항쟁을 기념한다라는 건 사실 그 시대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고 누군가 죽어나가야만 소리를 들어주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을 때 어른들이 꼭 계셨던 것 같아요. 연단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서울 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도 명동 성당에서도 문을 닫고 도망쳐온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던 어른들이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나는 어떤 어른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으로 이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더 완성시킨다는 건 저희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었는데요. 사실 그 성평등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이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연대도 기억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단체로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앞으로도 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지난해 계엄과
지지난해죠. 벌써 계엄과 올해의 이 선거 투표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정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열심히 그 길에 함께 하는데 여러분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신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집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회사는 우리 위원장이 하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곤혹스러운 게 앞에 연사들이 다 좋은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하면 할 게 없어요. 오늘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앞에 좋은 얘기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도대체 원래 생각했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뭐 중복되면 별 재미도 없고 해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오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6월 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순환과 일자리, 청년 실업, 인구 구조 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롯된 신냉전 시대의 도래, 그런 격변기에 살면서 아까 노래에도 이제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격변기에 우리 민중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단결시킬 것인가? 그 단결시킬 수 있는 오늘날 시대 정신과 사상은 무엇이고 그 시대 담론은 무엇인가? 저는 6월 항쟁 정신이 이것으로 꼽혀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6월 항쟁은 단순히 39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6월 항쟁을 통해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생산의 주인이자 그리고 역사의 주인, 그리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변혁의 거대한 힘을 가진,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계급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 저각된 계급의식에 걸맞게 6월 항쟁 정신을 다시 꽃피우기 위한 노력,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더욱더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또다시 순서지에는 없는데요. 문국주 6월 항쟁 개선수회 이사장님께서 잠깐 좀 전하는 말씀 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됐거든요. 그 국가기념일 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운동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해왔죠. 그래서 국가기념일 된 후에는 이제 행안부하고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시민 기념식은 이렇게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행안부하고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서 많은 분들이 포옹과 포상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송영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아마 71년인가 2년부터 못 들어오시고 87년에 처음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90년경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늘 추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일본에서 오셨는데
그때 송영순 선생님과 함께 일본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에서 활동하셨던 후카미스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그 국제연대라고 할까 이 부분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또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송영순 선생님이 오늘 출석을 받으셨고 그 아드님이 오셨는데 그때 같이 활동해 주셨던 후카미스 신부님이 오셔서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거의 잘 못하는데 끌려 나왔습니다. 이 통역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今朝からこのもう36年になる韓国の民主化運動の記念会に今年初めて参加しました。 잘은 모르겠고요. 한국의 민주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ここにいるハムセウン神父はもう私の60年以上の友人ですけれども、この長い間韓国で民主化運動という名前で続けられてきた非常にこの世界でも例のない独特の市民運動に初めて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통역을 좀. 방금 하신 얘기. 함세웅 신부から 直してもらえますか？話してもらえますか？함세웅 신부から 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ここにいるハムセウン神父は私とはもう学校の時代から長い友人でしたけれども、今年 함세웅 신부님하고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今年初めてこの韓国の世界にも例のない市民の民主化運動に呼んでくれました。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민주화 운동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참가하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一言で言えば、私はカトリック神父ですけれども、ミサに預かっているような感じでした。 선생님께서도 신부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이 미사니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미사니 ミサに預かっているような感じでした。 미사에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皆さんもごミサはご存知ですと思いますけれども、イエス・キリストのごミサからもう2000年経ってますけれども、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この今でも私たちがカトリックミサで生かされているように、皆さんのこの使命運動は同じ不正な支配に対する反抗の強い心で今も続いていることを見て非常に感激しました。先生ちょっと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生ちょっと長くて私が半分ずつちょっと少しずつ言ってもらえますか。長かったんです。まあ、一番最後に。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식에 함께 하셨어요. 음악회 다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저한테 이게 바로 미사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게 바로 선조들을 생각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종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정의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미사요, 제사요, 선조들을 기리는 제사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 깊은 뜻을 함께 되새겨 주시면 좋고,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제사장들의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느님께 기도 올리면서 우리 일본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애쓰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손뼉을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순서 다 송영순 선생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선생님, 우리 한참 선배 되시는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톨릭에서 송영순 선생님한테 자료를 보내면은 일본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랬는데, 전태일 평전이 국내에서 써졌는데 일본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8년도에 조영래 변호사님이 전태일 평전을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조영래 변호사님이 74년 민치학년 사건 때문에 1급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때 1급 수배자는 현상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70년에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학생 운동 쪽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이 평전을 쓰신 겁니다. 78년도에 수배 중에 완성을 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전해 듣고 놀랐는데요. 그때 그 수배 중일 때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장기표 선배님 두 분이 이소선 어머님을 그때 압구정동에 무슨 배밭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는 그 아파트가 다 안 들어섰기 때문에 배밭에서 정말 이 예절을 다 갖춰서 헌정을 했대요. 그 노트에다 쓴 전태일 평전을. 그리고 어머님한테 워낙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전태일 사건을 인간선언이라고 항상, 저도 뭐 80년대 그 선배님들이 쓴 글을 보면 인간선언이라고 그래요. 전태일 그 사건을. 인간선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전태일 사건을 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한테 정말 절차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수배 중인 사람들이 두 분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헌정을 했고, 또한 그게 일본으로 가서 국내에서 차마 그걸 출간할 생각을 못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노트 자체가 일본으로 가고 한국에서 이제 복사본이 남았는데 일본에서 일본 말로 먼저 번역해서 출판이 되고 83년도에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일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처럼 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엄혹한 시대에 이렇게 그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해 주셨는데 송영수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그 포상을 받고 오늘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딴 데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모곡 동지를 위하여 추모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순으로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강동현 박종철 기념사업회 재학생 대표와 강세범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오늘 우리는 포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온 국민이 함께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다시 민주주의의 길을 묻는다. 해방 이후 우리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4.19 혁명을 이뤄냈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포갑을 뚫고 5.18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했으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 민주주의의 노래를 넘어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계 시민의 노래가 되었고, 특히 빛의 혁명에서 보여준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사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와 계엄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6월 민주항쟁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촛불 광장에 함께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냈지만 내란 세력은 정당과 종교, 미디어와 기업의 영역에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현실은 더욱 엄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줄고 권위주의 국가는 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권위주의화, 군사 쿠데타와 비상통치의 재등장, 언론 자유의 후퇴,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독립훼손,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 규범의 붕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알고리즘은 허위 정보와 혐오, 분노와 극단주의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보다 효율과 안정을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인종 갈등과 차별, 민중의 분노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6월 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선언과 실천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에 나서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더욱 뜨겁게 타올랐듯 이제 우리는 다시 헌법의 문제를 국민운동의 과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 헌법 개정의 문제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 위에 부마 민주항쟁, 5월 광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의 성과를 분명히 새겨야 하며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의 정신적 토대가 된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력구조 개편, 결선 투표제 도입,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형해화된 지방자치를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제도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적 논의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법은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로 흩어지고 고립되는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과 연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사회 곳곳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의 확산, 전쟁과 혐오, 불평등과 차별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기에 이에 맞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연대를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심화시켜 가는 일을 6월 항쟁 40주년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6월의 정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의 힘도 빛의 혁명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다시 헌법 앞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내린 K민주주의의 씨앗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독백에서 대화로, 고립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피워내고 다시 열매 맺기 위해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9주년 시민기념식 참가단체 일동.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식을 마치겠는데요. 오늘날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 어르신들, 선배님들, 동료,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용기 있는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9년 전 외쳤던,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면서 올곧이 6월 항쟁을 계승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지면서 오늘 39주년 6월 항쟁 기념식을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소선 합창단과 함께 우리들의 굳센 의지를 담아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